이제 저희 국제표준 추진전략 수립이란 주제로 저희 1시간 동안 데이오메디의 강희정 대표님께서 강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강희정 대표님께서는 이제 맥 영상진단기기로 ISO TC 249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박수로 강희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오메디 주식회사 강희정 대표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표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계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좋은 뭐 구조나 이런 것도 이제 말씀 주셨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을 직접 개발해 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표준 아이템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지금 여러 개를 제가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면서 우리 TC에서 제안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쉽게 갈 수 있는 내용들도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자료를 너무 일찍 만들어 드려가지고 여기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현장에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아이템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회사가 어디선가 되게 독보적이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표준이 없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표준을 개발하겠어라는 제안서를 낼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막막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앞에 이야기를 만들어 놨지만 첫 번째 기술 조사가 잘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게 뭐지? 네. 보시면은 불은 어떻게 켜는 건가요? 기술 조사, 시장 조사, 요구사항 분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술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게 불인가요? 네. 네. 그래서 기술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MP를 내겠어요 하고 새로운 표준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표준을 그러니까 심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서 함께 개발하는 전문위원회, 기술위원회가 이것을 같이 할 만한가라는 판단을 하는 근거를 제안자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의료기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의료기기 중심으로 모이셨잖아요.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국제표준이라는 거는 이제 IEC나 ISO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한국으로 넘어오면 식약처 고시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에서의 표준은 바로 법이 돼요. 레귤레터리로 바뀌고 고시가 되고 고시가 된 후에 이런 것들의 일부는 또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 기준 규격화돼서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품질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그렇게 법적 규제 사항 내지는 고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에서의 표준은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그게 실현성 있는 표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초 법안들 혹은 기본 표준들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IEC 60601 시리즈가 있는데 1번, 2번, 뭐 6번, 9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숙지를 하셔야만 내가 거기에서 규제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필요로 한다.
이런 항목이 도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S 13485처럼 GMP 관리 규정이 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 우리가 만드는 표준의 제조 과정에서는 추가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미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존 공통 규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사 표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안을 내려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비슷한 표준이 있다면 왜 내가 새로운 표준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MP를 제안을 해도 그 TC에서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개발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문제되는 거는 그 TC에서 하는 말이 중복성, 그리고 우리 사람 없어, 안 그래도 바쁜데 왜 이걸 또 하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뚜렷한 차별성을 제안자가 찾아서 제안을 해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이제 어떠한 차별성이 있다, 그런데 요번에 만드는 표준은 내용이 뭐야, 이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오픈이 돼야만 해당 TC의 전문가들이 하고 이해를 해주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도 100번을 얘기해야 내가 아는 것처럼 동일하게 공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한테도 설득을 할 때 자기가 수긍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정확하게 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게 1차 기술조사의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MP 제출할 때 이런 자료 없이 나오세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나오셔서 현장에서 그거 파티큘러 규격 몇 번이랑 동일한데 왜 갖고 왔어?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참여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조사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해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2012년부터 국제표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TC249 전통의학 분과에서 그 맥파 분석기에 대한 국제표준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라디얼 토노메트리 디바이스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전통의학도 쓰지만 이 기기가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사용이 되는 거라서 이 기기를 현대의학 마켓에 내보내려고 했더니 이러한 류의 장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GMDN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메디컬 디바이스 노멘클레처라는 용어 정의도 되어 있고, 이런 류의 장비는 무엇이다라는 게 정의가 이미 되어 있는데 해당 기기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퍼포먼스, 기기의 성능에 대한 시험 방법,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우리가 다른 표준에서 차용을 하는 거예요. 뭐 34번에 있는 2번 시험 방법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81060에 있는 인베스티게이션 방법을 가져온다든지 막 누더기가 점점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남의 표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건 에디셔널이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항목은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2021년에 1년간 국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버추얼로 해가지고 매달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이 장비를 어떤 항목을 표준화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은 뭐고, 그다음에 기기 형태는 뭐가 있고, 표준을 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1년간 스터디를 다행히 이제 잘 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작년 12월에
TC 121에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안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언젠간 내고 싶은데 한번 당신들 스코프에 있는지 한번 봐줄래? 이러고 냈는데 난데없이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서 지금 하는 중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그때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 컨비너랑 세크레터리가 그 레졸루션을 써주면서 명확한 스콥,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데피니션이 정확하니 우리가 PWI로 등록해서 1년간 스터디를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등록된 PWI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기술 조사 중에 유사 표준이라는 걸 했는데 이제 요거 말고도 한 4가지 정도가 저희 제품과 유사한 혈압계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관열식, 비관열식, 혈압계 기계 표준 혹은 기기 임상 표준 그리고 앰뷸런스용 그 혈압계 그다음에 혈압계의 재현성을 평가하는 시험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쭉 있습니다. 근데 다 검토를 했을 때 저희는 압력을 혈관 위에 직접 가해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읽어내는 정보를 쓰는 장비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커프, 주머니를 가지고 공기압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원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표준에는 우리가 개발하려는 장비에 대한 표준이 없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기존 표준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의 밸리데이션 메서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시장조사 자료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MP를 제안할 때 그 드래프트를 아까 같은 내용을 포함도 하지만 이 현재 우리 장비는 시장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면은 나만 좋아 이거 하면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계의 매뉴팩처러들하고 레귤러토리 어페어도 좋고 그다음에 환자들, 그다음에 병원도 좋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규 표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미 이런 장치에 대해서 기기 표준은 없었지만 임상 표준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TC 121 안에서. 그래서 임상 표준이 DIS 단계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기 표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한번 봐줄래? 하고 냈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SC3 그러니까 워킹그룹 단위가 아니라 SC 단위에서 와서 발표해 라고 하고 발표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조금 얼마나 급하셨는지 지금 DIS 단계에 있는 3번 표준에다가 얘를 집어넣자. 아예 같이 넣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크레터리가 야 1년 만에 그건 쟤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가지고 별도 표준을 만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타임을 좀 딜레이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존에 기계 표준이 없는데 임상 표준만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장비는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쓰일 것이다. 혹은 현재 5개국 이상에서 생산 쓰이고 있다. 이런 글로벌 렐러번스에 대한 근거 이거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제 ISO에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그룹을 7개를 나눠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A, B, C, D라고 목차가 순서가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A는 인더스트리 앤 커머스 해가지고 역시 표준은 산업 표준이기 때문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이 표준을 활용해서 코스트를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게 표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메디컬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들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버먼트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식약처 고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기준 규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져다가 심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슈머인데 이제 의사, 환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표준을 만족하는 어떤 품목을 쓴다면 그 안전에 대한 부분,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부분은 믿고 쓰셔도 된다. 이제 이게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 국제 표준을 할 때는 항상 ABC 그룹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요. 저희가 TC249에서 가끔 중국 쪽에서 거기는 MP를 많이 내는 것일수록 뭔가 이렇게 리워드가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MP를 엄청 들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때가 많은데 이제 그때 보면은 늘 이 A, B, C, D 그룹이 아니라 늘 저기 E 아카데미 리서치 그룹에서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A, B, C한테 도움되는 것 먼저 갖고 오고 그거부터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모든 TC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업표준이고 ISO 안에서도 산업표준의 분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시장을 조사할 때 이러한 시장 그룹이 스테이크홀더가 된다라는 것을 근거 자료로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니팩처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으면 제가 그것만 맞추면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 가져다가 막 다 따라가야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를 만들게 되면 이제 국가의 그 품질 규제 당국에서도 이제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근거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허가받은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 소비자들은 안전이 보장된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거는 메디컬 쪽에서의 요구사항이고 어떠한 베네핏이 있느냐는 늘 이게 아마 공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렐러번스 쪽에서는 이제 시장 규모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요번에 올해 1월에 이제 발표했던 그 토노메트리 방식의 혈류역학 모니터링기는 이게 원래는 수술방에서 사용이 되는 혈류역학 모니터링인데 수술방에서 쓴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자각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파서 측정을 못하는 장비들을 주로 써요. 그래서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류압을 맥파로 그리고 혈압, 박출량 이런 것들을 재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거는 너인베이시브하게 뚫지 않아도 그 정보를 가지고 유사한 혹은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어떻게 되냐면은 인베이시브 업체가 너인베이시브 모듈을 통합을 해서 같이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이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 기기의 한 30%가 너인베이시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50%까지 확장될 거로 좀 예측이 되는 이제 시장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너인베이시브한 방식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자료였고요. 여기 제가 그림은 안 놨는데 그 업체마다 쉐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동 장비도 있고 매뉴얼 장비도 있고 심지어는 동일한 원리를 가져다가 나오는 파라메타가 10개라면 2개만 보여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아이템에서 내가 어떤 형태에 대해서 하겠다. 어떤 기능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스콥. 그 스콥 안에서 어떤 성능, 어떤 요구사항, 어떤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어떤 표준이든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601, 그러니까 IEC랑 콜래보레이트해서 개발하는 표준 같은 경우에는 그 폼을 60601-1에 있는 목차를 따라 가지고 먼저 작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IEC 62D랑 늘 조인트해서 문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문서가 발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ISO 독자적으로 8번으로 시작하는 문서로 갈 수도 있어서 이거는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우리가 주요 사항을 빼먹을까 봐 처음에 그 목차들은 IEC에 있는 순서대로 1번부터 쭉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요구사항, 특별한 성능,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 임상적으로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이 혈압에 대한 부분은 82060-2번을 따르면 되지만 그 외의 방법들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글로벌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노메트리라는 장비는 누르는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손목을 누를 때, 경동맥을 누를 때, 그다음에 대퇴동맥을 누를 때 누를 수 있는 압력에 대한 안전 범위가 다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 안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측정하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후단에 그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디터미넌트로 사용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의 정확도, 그 정확도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12번 항목이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특화, 스페시픽한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1년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 뭐 하자드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도 혹시라도 저희만에 해당하는 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표준 아이템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MP를 제안을 하실 때 너무 독창적인 걸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글로벌 렐레번스가 떨어져요. 자기만 써요. 그러면 이제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심사하시면서 특허 내세요 그래요. 표준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특허 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자기 시간 쪼개서 같이 표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편 타당하게 같이 쓰고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이 있어야 같이 움직여준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 만약에 내가 어떤 표준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술조사, 시장조사, 요구사항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조금이라도 설득력 있는 MP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이제 MP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전문가분들하고 미리 얘기를 한다든지 문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용도 좋았어요. 앞에 자료도 풍짐했고. 근데 막상 어떤 표준화 활동의 이야기거든요. 이후는 그 활동이 미비해서 좋은 아이템인데 진출을 못하고 더 이상 진행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나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추진 전략도 MP를 준비하실 때 같이 만드시면 도움이 되겠다. 자, 일단은 저는 2012년부터 TC249라는 전통의학 분과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을 할 때 저희 회사의 이제 그 회사 목표 중에 그때 당시에 목표 중에 하나가 국제 표준 우리 장비가 세계 표준이 되게 하자.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 기반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 장비가 교과서 장비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다가 이제 계속 떠든 거죠. 저희는 우리 장비가 국제 표준이 돼야 돼요. 국제 표준이 돼야 돼요. 하다 보니까 TC249가 새로 생겼어요. 그때 2010년에. 그 생겼을 때 이제 대우에서 국제 표준 하겠다고 계속 떠들었으니까 와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한의계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해외 전문가분들과 만나서 이제 저희가 MP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MP를 낼 때 전자의료기기에 포함된 거는 아직 이사구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넥스트로 미루자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이 진단기기, 특히 측정기기는 당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다. 표준을 왜 만드는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약이 있든 치료 기술이 있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라고 생각하고 그 자에 대한 표준을 먼저 만듭시다. 라고 이제 막 거의 막 울다시피 제가 막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더니 이제 호주나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TC에 계신 분들이 진단 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는 것까지 포함되나 이런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네가 얘기하는 자가 맞냐?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너를 서포트 하겠어. 근데 호주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도 나도 서포트 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사실은 자기네가 전통의학의 맹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아이템이 먼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극렬히 반대했으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리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찬성을 해주니까 그럼 MP별로 갑시다라고 현장에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고 저는 그래서 TC 이사구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 두 번째 해부터 활동을 해서 여기에 사람들의 이제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 TC의 구조. 저희 TC는 약을 하는 분과가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침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료기기를 평가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워킹그룹 만들 때부터 개입을 해서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 친구가 같이 뭔가를 하면 그래도 뭐 만들어지네. 이제 이런 관계들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워킹그룹 4 안에서 새로운 MP도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MP를 준비하실 때 각 TC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TC 안에 스트럭처가 있는데 SC가 있는 서브 커미티가 있는 그룹, 그러니까 TC 11이나 62 같은 경우에는 서브 커미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워킹그룹, 조인트 워킹그룹이 있는데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미리 좀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고자 하는 아이템이 어느 워킹그룹에 할당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네, 그걸 미리 파악을 하셔야 퇴짜 맞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1년간 이 토노메트리 헤모다이나믹을 준비할 때 62D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121의 전문가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TC 이사구에서 2012년도에 MP를 내고 2020년에 발행이 됐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IEC 62D하고 조인트 워킹 그룹을 맺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서를 CD 단계인데 리뷰를 한다고 조인트를 하자라고 해놓고 조인트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리니까 우리 과제는 홀드. 그래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이제 조인트가 만들어졌으니 공식으로 리뷰를 할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 세크레터리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래서 또 넥스트 플래너리에서 이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체어가 이제 그걸 맡아서 해줄 테니 걱정 마라. 6개월이 지났는데 체어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그룹이구나. 그리고 의사 결정이 너무 느리구나. 그래서 저희가 우리 TC 간사국에 조인트 깨라. 제발 깨라. 우리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래서 JWG가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서로 뭐 돌아가시고 연락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 밸런스도 안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깨졌어요. 깨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2년이 지나갔는데 CD 단계면 이미 36개월 다 쓴 건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TPM의 이제 그 담당자, 우리 TC 담당자랑 이제 웹엑스로 그때 미팅을 했습니다. 아마 버추얼 미팅이 그때 제가 그때 한 두 번째, 세 번째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요즘은 매일매일 하지만 들리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는데 야,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나는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CD까지 다 와가지고
그들이 리뷰해 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결국에는 JWG가 깨졌는데, 근데 나는 타임라인이 이제 끝나서 너한테 워닝을 받고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방법이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얘네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안 되니 해결책을 내놔. 그랬더니 디렉티브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클락 리셋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클락을 리셋을 하면 제가 문서는 CD인데 워킹 드래프트 단계의 그 처음 0개월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가 이미 48개월을 다 썼으나 클락을 리셋을 하면 제로가 돼. 다시 0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시작할래? 이러는 거죠. 당연하지. 다시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진짜 중국 애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거 다 끄집어내고 왔는데 여기서 멈추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타임 리셋을 눌러줄게. 그러더니 웹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로 개월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서는 CD예요. 그래서 CD에서 제로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다가 물론 내가 놀고 막 안 해가지고 문서를 못 만들면 욕을 먹겠지만 그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타임이 꽉 찼다. 그러면은 TPM에게 타임 리셋을 해둬라.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제가 이게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살려가는데 이제 이사구의 특성이 어떻다 이런 거 이제 제가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알았는데 이제 60이 뒤에다 낼까? 121에 낼까? 이제 그거를 새 아이템을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느낀 거랑 거의 비슷한 그 반응들을 갖고 계세요. 60이 뒤는 너무 느려. 너무 어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ISO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121의 대표위원으로 계시는 이제 이성학 위원장님한테 레터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여쭤봤죠. 거기에 친한 사람 계세요? 안 친하면 얼찌나 험난한지 제가 아니까 그랬더니 걱정 마시라. 술 많이 먹어놨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121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1에 레터를 쓴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거기도 다 할아버지세요. 75학번, 79학번 이런 할아버지들이지만 62D보다 덜 엄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보실 때 저는 사실은 121에 제안을 할 때 제가 이사구에서 한 10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봤자 70 몇 세 먹으신 분들이 하신 거에 뭐 이만큼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가이드를 찬찬히 주시더라고요. 너 처음 왔지? 이렇게 발표해. 5분 만에. 그래 잘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 다루듯이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일부러라도 121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세크레터리랑 이제 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사소한 거라도 좀 부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왕이면은 엑스퍼트 미팅을 할 때 워킹룸도 네가 좀 열어주라. 그래서 참여를 시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간사국이 알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끔했었던 적이 이번에 SC 그 미팅 레졸루션이 나왔는데 저희 앞에 이렇게 그 등록된 PWI로 개발하던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해 플래너리에 이렇게 레졸루션이 나왔어요. 그 PWI 몇 번은 1년간 any 액티비티도 없으니 캔슬하겠다. 네. 그래서 등록돼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도 그들이 모르면 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이 어떤 워킹그룹, 어떤 TC에서 받아줄 것이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엄청 힘들게 미팅도 쫓아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발행물의 종류.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이 IEC, ISO만 있는 게 아니고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까지는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TS까지도 요구 사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워킹그룹 단위에서 지금은 TS가 적당해 그렇게 한다면은 굳이 거부하지 말고 진행하셔도 이게 뭐 완전히 뭐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크니컬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개념인데 어떤 실험 방법 혹은 위험 관리에 대한 어떤 사례들,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다 TR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게 필요하면 TR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ISO에서 TR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MP 폼에도 TR을 체크하는 칸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할 때는 ISO나 TS로 하시고 워킹그룹 단위에서 TR이 좋아 그럼 그때 내리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 뭐 파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급해 할 때만 내는 거니까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TC에서 내가 어떤 플로우로 가겠다. 근데 TR은 그 이런 걸 제안하여 하겠어요라고 하면 문서 갖고 와. 그래서 바로 서큘레이션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문서를 보고 바꾸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TR 같은 경우에는 빨리 후딱후딱 할 수 있는 트랙이다.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과제 같은 거를 받아서 연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 과제를 해봤는데 저희 같이 하셨던 여러 팀들이 계셨는데 독자적인 표준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표준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그것도 표준화 활동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멘드 작업을 한다든가 안엑스를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작업도 표준화 작업이니까 기존의 표준이 있는데 나랑 안 맞는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도 표준화 작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다면은 정부 지원을 요청을 하시거나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같이 하셨던 분 중에 재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방법이 일부에 대한 시험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하셨고요. 또 일부는 이제 얼굴에 빛을 조사하는 뭐 피부 미용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레이저도 아니고 하니까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시험 방법 요거를 이제 KTL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성공적으로 잘 만드셔서 표준 개발 그걸로 실적이 다 잡히셨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 일정이나 예산입니다. 이제 요거는 안 해보시면 사실 얼마나 들어갈지 그다음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클락을 리셋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 그냥 36개월 넉넉하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추천드리는 내용이에요. 뭐 18개월 했다가 괜히 미안해 바꿔줘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을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은 문서 작업만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메디컬 디바이스는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임상시험이 될 수도 있고 프리클리닉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시험기를 만들어서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요구사항을 하지가 나오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기간과 예산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을 개발을 하는 지원 사업들도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표원 사업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이나 상계평 과제 중에 진행할 때 표준을 하면은 가점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예 표준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아니면 원래 하는 R&D 사업에 이 표준을 조금 포함시키는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이 너무 많고 우리 조직은 뭐 표준에 대표가 미쳐서 막 밀어준다 이러면은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도 조사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은 과제를 해야 되니까 루즈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이제 출장, 총회도 참석을 해서 얼굴도 익혀야 되고, 그다음에 엑스퍼트들 간에 그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소그룹 회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밥도 먹고 디스커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절대 못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 이사하고 처음에 저희가 TC가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다들 조금 어설프게 이제 시작이 됐죠.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MP를 내고 막 설득을 하고 이 표준이 없으면 100년 후에 당신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라고 충격적으로 협박을 하고 MP를 통과시켰는데 이제 밸럿을 가자라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5개 나라가 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간사국은 상하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연락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방해하면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 상하이에 그 사람들 사무국을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도와달라. 그 중국에 이 분야 전문가를 소개해줘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같이 하게 해달라. 그래서 1년에 한 3번씩 갔어요. 가서 그쪽 그룹도 만났는데 영 안 도와주게 생긴 애도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도와주게 생긴 애는 이제 끌고 가지만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버리고 그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잘 구성해서 가면서 자료를 만들어 갔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부에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그 디바이스 형태가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 그 측정 모듈 오토메이티드가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이렇게 3가지인데 우리 그 워킹그룹 안에서의 회의 때 FDA 직원분이 하는 말씀이 웨어러블은 다른 장비도 표준 만들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얘는 라스트로 미루고 앞에 2개만 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표준을 만드는데 기기 표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측정 파라미터에 대한 임상시험법 그리고 기기를 평가하는 시뮬레이터 이거 순서대로 나는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개라든 4개라든 네 맘대로 해. 그런데 순서는 전문가들끼리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쭉 컨설테이션을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임상을 하시는 분들은 밸리데이션 먼저 하자 그러고 매니팩처러들은 이퀴먼트 표준 먼저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시험소에 계신 분들은 시험기 먼저 하자 그래서 제 맘대로 하려고요. 제 맘대로 해서 저는 매니팩처러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니까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퀴먼트 먼저 하고 당신 줄 서서 2등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버추얼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보니까는 이제 뭐 그 우리 그 헤모다이나믹 디바이스 쪽에 NI 그러니까 그 인베이시브한 것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참석을 해서 자기네 의견도 넣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은 저는 이제 내심 저들을 이용해서 시장을 확장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람 대 사람의 업무인데요. 우리가 MP도 멋지게 쓰고 이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5개국 이상의 찬성 그리고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이들이 이제 나타나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MP로 등록이 됐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여러 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 사무국도 막 가고 일본의 전문가들도 쫓아가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접촉을 해서 좋아 막 도와줄게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무국을 여러 번 가서 물론 갈 때마다 제가 밥은 얻어 먹었어요. 그들이 사줬는데 이제 제가 이때 우리가 MP 밸럿이 딱 끝났는데 어제 끝났는데 오늘 알려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지? 왜 이러지? 그런데 저녁에 5시,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중국이니까 우리보다 1시간 늦으니까 퇴근 전에 야, 내가 다 정리하고 기다렸는데 국가는 10개야. 근데 엑스퍼트가 4명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더니 네가 여기 봐봐. 그러면서 이제 간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가 찬성인데 지금 일본이 찬성인데 전문가를 배당을 안 했어. 너가 일본을 설득할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빨리 전화를 하고 알려줄게 해가지고는 일본 엑스퍼트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한 명이 부족하니까 빨리 이름을 하나 추가해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레터를 공문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날로 공문을 이제 받았어요. 자기네 그 일본에서는 전문가 누구누구를 이 프로젝트의 전문가로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미네이티드 엑스퍼트가 하나가 딱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을 상해 간사국에 줬죠. 그래서 한 명 추가.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다음 날 MP 어프로벌 됐다라는 공문을 이제 이렇게 뿌려줬죠. 그래서 제가 와 1년간 열심히 쫓아다닌 보람이 있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이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저도. 근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으셨대요. 근데 덴마크의 친구가 이 국가는 찬성을 했는데 그 친구가 분명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문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땐 버추얼 미팅도 없을 때니까 그분은 비행기 타고 아예 날아가셨대요. 날아가셔가지고 야, 너 내 친구지? 그럼 사인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스캔해서 간사국에 보내줘가지고 5 그 엑스퍼트들을 막 꾸려가지고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저렇게까지 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끄러져요. 정말 MP 잘 만드셨고 에비던스 데이터 정말 좋고 드래프트도 거의 CD급으로 잘 나왔어요. 다들 찬성해 줬어요. 아, 잘해봐. 근데 엑스퍼트 참여를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워킹그룹 안에서 2번이나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난 표준 안 할래 이제 이렇게 해버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이 사장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은 이제 사람이 풀어야 돼요. 뭐 이거를 뭐 나라에서 전화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직접 풀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사전에 나에 대한 신뢰, 우리 팀에 대한 신뢰,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얘네들은 뭔가 잘하고 있는 애야라는 그런 믿음, 이걸 먼저 좀 확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MP는 통과되려고 내는 거니까 저희도 사실은 지금 MP는 아니고 PWI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과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지금 많이 수렴을 하고 있고 통과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한 팀을 미리 이뤄가지고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MP 통과됐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게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MP 내서 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술 없이 표준은 못 만드니까 기술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장, 글로벌 relevance 있는 아이템, 그다음에 스테이크홀더가 명확하게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산업계 어려움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 쪽에서는 표준은 혼자 할 수 없다. 표준은 팀이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든다. 그리고 시계를 리셋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뭐 요거는 내가 꼭 2년 만에 하겠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지만 시간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인내심, 돈,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좋은 의도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기술 데이터도 공유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하셔서 MP를 준비하시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먼저 했었던 실수나 어려움이 공유가 되면 또 이제 스킵하실 수 있는 요령이 생기시는 거라서 이제 그런 자리가 오늘 아니었나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